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청할 뉴욕주 변호사님 박동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자들 과연 누구인가? 네, 발제를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반갑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줌 미팅은 처음인데요. 새롭기도 하고 또 뵈니까 여러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 얼굴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선 국내와 해외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와 또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찐 애국 동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대신해서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이름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호스트해 주신 AOC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새내기입니다. 최근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촛불 행동, 그리고 뉴욕 뉴저지 비상시국회의, 우리 김상민 선배님, 존경하는 김상민 선배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미주민주 참여 포럼, KPEC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북미주 기독평화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는 시민참여센터, 주로 유권자 운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특히 최근에 많은 한국 분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추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 2017년, 18년인가요? 박근혜 탄핵 때 함께 활동했던 민주시민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자들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 가로막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내란 수괴를 비롯해서 내란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국외에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소위 그 해외의 극우 세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발제할 부분은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국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그 소개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들어가는 말 대신에요. 그 세 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외교 전문가 분들이 오늘 우리가 할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해서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 특보를 지내신 문정인 교수님이요. 2025년 올해 1월 20일 날 한겨레에 한국 정치를 보는 미국의 세 가지 시각이라고 하는 기고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문제는 냉전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세력이다. 이들이 한국의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과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한국 정치에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면 한미 관계는 전대미문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미리서부터 꿰뚫어 보시는 문정인 교수님 해안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정건 교수님, 전 국가안보실장 하셨고 외교부 1차장 하셨던 분이죠. 바로 어제 M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이 있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숙청인가? 혁명인가?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도 많이 설치셨을 거고요.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어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의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리가 소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극우의 메시지가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3시간 전에 띄울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정부나 언론이나 우리 학계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김준영 의원님, 전 국립외교원장이셨죠? 그래서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모스탄, 애니 첸, 고든 창, 미셸 스틸, 영김, 이들은 외국인 을사오적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한 미 대사로 오려고 한다면 단호히 아글의 망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김 의원을 고발했는가? 이거는 주어가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촛불 행동에서 단체적으로 영김 의원을 고발하게 됐고요. 대표 변호사로 제가 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2021년에 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인터뷰.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직접 만들어서 올린 동영상이고요. 제목 또한 정광훈 목사가 달았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 비밀 회담 느낌표 미 영킴 하원 의원 종전선언 막아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제가 미국 또는 해외 극우 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정광훈 목사가 올린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영김 의원이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을 동원해서 백악관과 국무부에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서한을 냈었고요.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회기가 끝나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무산이 되었던 그런 시기에 정광훈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종전협정은 곧 미군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영김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영김 의원이 상원이나 주지사에 출마해야 한다. 우리들이 키우고 후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옆에 사진 보이는 이충근 박사가 또 이렇게 거듭니다. 미국 의원들 중에 평화법안 지지하는 아주 못된 좌파들이 있다. 이들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법률화하려 했다. 영김 의원이 여기에 찬물을 바가지로 끼얹었다. 광화문파 태극기 부대가 종전 세력을 막아냈다. 전광훈 목사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고발을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더힐지의 영김 의원이 한국의 민주 세력들을 모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기고문을 쓴 것을 보고 이제는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7월 21일에 고발을 했고요. 수시는 미 연방의회 행동윤리국, 그 전에는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윤리위원회였는데 지금은 행동윤리국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의혹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방하원 규칙 23조에는 의원들은 하원의 법적 윤리적 위상에 부합하는 품위 있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저희가 제기한 의혹은 첫 번째, 영김 의원이 극우 성향의 정광훈 목사와 공모하여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를 저지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죠. 2025년 1월 6일자 더힐 기고문에서 발언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주 한인 지역 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해외 촛불 행동의 항의 청원이 있었고요.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미주민주 참여 포럼 KPEC에서 비판 성명 등이 나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조금 세부 사항을 붙이면 김 의원은 더힐 기고문에서 썼던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촛불 행동 등 한인 커뮤니티는
김 의원이 탄핵당한 윤 대통령을 감싸고 한국 시민들을 모욕하며 정광훈, 애니첸 등 극우 인사들과 손잡고 평화법안을 반대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이며 이는 미국 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한 규정은 연방하원 규칙 25조인데요. 여기에는 의원들은 외부 소득 및 선물 수령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제기한 의혹은 정광훈 목사가 영김 의원에게 상원 의원 출마를 권유하며 정치적 재정적 후원을 제안했다는 발언이 있으며 김 의원이 이를 수용했을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세부 사항은 2021년 12월 21일에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전 목사는 영김 의원에게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수용하거나 요청한 경우는 하원 규칙 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하원 규칙과 더불어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파라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방 선거법, Federal Election Committee Ac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법은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미국의 법이나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그가 미국 입법 절차, 즉 한반도 평화법안에 영향을 주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영김 의원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파라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방선거법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외에 외국인들은 미국 내 선거 후보에게 단 1불도, 단 1센트도 후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국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만일 김 의원이 이를 요청하거나 수령을 했다면 이는 미국 선거에서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저희가 여러 가지 냈는데요. 4,103명이 서명한 항의 청원, 5,422명이 서명한 청원, 그리고 언론 보도로 노컷 뉴스 기사 2023년 2월 1일자 정광훈 목사가 김 의원과 평화법안 저지를 공모하고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튜브 영상에 정광훈 목사는 영김 의원과 비밀리에 만나서 한국의 미래를 대해 논의했으며 그녀가 장차 상원 의원 또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한국에서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 SNS 게시물 그리고 마지막 공개 성명 중에서 잘 아시는 15선 연방하원 의원이죠.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거나 비판한 영김 의원의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그 공개 성명서를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촛불 행동은 미 연방하원 영김 의원이 한국의 전광훈 목사와 공모하여 한반도 평화법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정황과 증거들이 있기에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핵심 내용은 1. 종전선언, 2. 항구적 평화협정, 3.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 설치, 4. 인도적 북한 방문 허용 등입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75년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화해, 평화, 공동 번영으로 나가는 로드맵입니다. 한미 초국적 극우들은 분단과 전쟁에 기생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시키려는 자들이며 영김 의원은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김 의원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한미 간 초국적 극우연대의 실체를 팔문팔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초국적 극우 단체를 이야기할 때 3인방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모스탄, 그 다음에 애니첸, 그 다음에 고든창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작년 말 내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국내에는 더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 세 사람 정도는 누구나 그 이름 미국에 극우하는 자들 이렇게 정도까지 알려져 있어서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가장 많이 언론에 언급된 모스탄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가운데 있는 사람. 사진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맨 오른쪽이 모스탄이고요. 맨 왼쪽이 고든 창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존 밀스입니다. 이 사람의 집이 국제선거 감시단의 사무실입니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한길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선거 공정 감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극우 집회에 나가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선동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게 소위 국제선거단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어마어마한 단체일 것 같은 단체의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우단체 집회에 참가를 했고요. 김진홍 목사, 손현보 목사, 전양길 강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타는 알려진 대로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났고요. 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온 평범한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직업은 변호사이고 법대 교수로서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로 활동했던 경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관련 미국 내 극우 진영의 데모라고 불리는 애니 첸에게 발탁이 됩니다. 한미 보수주의 연합, 소위 CPEC 코리아 행사 때마다 주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트럼프 1기 때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약 1년간 국제형사 사법 대사를 지냈습니다. 최근 나도는 차기 주한 미 대사설도 사실 본인이 한국의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자가 발전을 한 것이지 단 한 번도 미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극우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선거 음모론, 둘째는 반중, 반북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극우 사상입니다. 급기야 그는 지난 6.3 대선 때 국제선거 감시단 단장으로 자칭 전문가 4명을 급조해서 한국을 방문했었고 7월 14일에는 재차 입국해서 인천공항에서 수천 명 한국 극우 진영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국을 했었죠. 그 중간에 6월 27일에는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악명 높은 문제에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여성을 집단 폭행하고 살해해서 소년원 생활을 하느라 중고등학교에 못 갔다라는 그 악명 높은 발언이죠. 명백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근거는 본인의 입으로 말했듯이 극우 유튜버들의 간증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칭 국제선거 감시단은 미국 정부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극소수의 극우파 개인들이 급조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웹사이트도 매우 허접하고 사무실도 아까 말씀드린 존 민스의 개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탐사, 사기 사건의 액트지오 사업가 빅토르 아우레브 고문의 회사가 개인집이었던 것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영리 단체는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됩니다. 해외 선거 개입은 더욱 엄하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민주동포들이 미국 국세청에 이 단체를 이미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또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니첸입니다. 사진부터 몇 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첸이 만든 KCPEC 또는 CPEC 코리아가 2019년에 발족을 하는데 발족식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의 타임스퀘어에 한반도 평화법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게재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 되게 중요한데 많이 보신 사진이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 사진이 나오죠. 여기 가운데 있는 전도환과 노태우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요. 하나회 회원들인데 과거 은퇴한 하나 회원들을 모아서 애니첸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를 내란 수계 중에 한 사람 김영현이죠. 이
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4번 만났고요. 김건희와는 2번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애니첸이고요. 애니첸은 한국 관련 미국 내 극우 세력의 데모입니다. 본명은 김명혜이고요. 홍콩계 남편과 함께 1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를 굴리는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집도 하와이에서 가장 비싼 1억 불에 팔린 것으로 지역 신문에 날 정도였죠. 가족들이 세운 비영리 후원단체 평균 잔고만 해도 300만 불 정도가 되고 최근 2년간 842차례 정치 후원금을 냈을 정도로 한국계로는 미국 정계의 후원금을 가장 많이 기부하는 큰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말씀드린 대로 4번 만났고 김건희와는 2번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애니첸이 한국 언론에 인터뷰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윤석열 구속은 불법이다. 이를 미국에 알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공산화 위기에 있다. 본인이 보수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다음은 3인방 중에 3번째 고든창입니다. 이 발언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넣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현 민주당 대표, 즉 이재명은 그보다 더한 친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SNS에 거의 하루에 2~3개씩은 한국에 관한 글을 올리고요. 이 밑에 댓글 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극우 단체 회원들입니다. 폭스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고요. 황교안과 특별 대담이라는 것을 하죠. 여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민주당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급기야는 12월 3일 날 있었던 쿠데타가 민주당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CPEC 회의에서 트럼프가 고든창, 잘 보면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있어요. 일으켜 세워서 기립박수를 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재명은 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 마라 라고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든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애니첸이 한국 관련 미국 극우의 데모라면 고든창은 대부입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중 반북 이념을 선동하는 학자이자 변호사이자 칼럼니스트이자 TV 정치 패널입니다. 그가 급부상한 사건은 아까 사진 보셨듯이 금년 2월 미국 최대 보수단체 행사인 CPEC 전체 회의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수천 명의 참석자 중 단 한 명 고든창을 불러 세운 뒤 청중들에게 기립박수를 유도하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는 거의 다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애니첸의 돈의 힘입니다. 그 후 그는 지명도가 급상승했고 CPEC의 이사가 되었고 폭스뉴스, CNN, ABC, MSNBC 등 여러 방송에 자주 출연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한국의 총선과 대선이 중국과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 선동가입니다. 그가 했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금년 2월 CPEC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보셨던 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재명은 더 친중, 더 친북적이고 더 반미적이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CPEC과 CPEC 코리아의 관계는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PEC 코리아는 한마디로 CPEC의 하부 구조입니다. CPEC은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자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현재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소위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줄여서 마가 진영의 최대 후원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2월에 연례대회가 있었고 한국 관련 핵심 이슈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은 억울하다
그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 고든창, 모스탄, 스티브 배넌 등이 참석을 했고 한국 측에서는 최원목 교수, 박주현 변호사, 유현호 전 북한 대사 대리 등이 참석을 했고 서울대 출스 포럼 김은구 대표와 회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리박 스쿨과도 연계가 있고 모스탄의 서울대 강연회를 주최하려고 하다가 학교의 불허로 교문박 집회로 대체했던 단체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애니첸이 과연 핵 개발 산업에도 손을 댔는가? 댄 정도가 아니라 매우 깊숙이 관련이 있습니다. 애니첸은 부동산 재벌일 뿐만 아니라 핵 재벌입니다. 저는 핵원전 개발 사업이 애니첸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P3 International 그리고 Allied Nuclear라는 회사인데요. 핵기술 개발, 원전 수출, 금융, 국가 상대 로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애니첸은 한 군데서는 경영전략 이사, 한 군데서는 디렉터로 매우 핵심적인 고위 간부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에 더 네이션지에 발표된 탐사 보도가 상세히 다뤘는데요.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견 띵크탱크 중에 하나인 퀸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엘리 클리프턴이 저자입니다. 이분의 이게 더 네이션지 표지이고요. 이분이 저자입니다. 기고문의 제목이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목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계속하려는 알려지지 않은 과두정 재벌 애니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제목은 한반도에서 돈으로 전쟁을 선동하는 자를 따라가면 모든 길은 호놀룰루로 통한다. 이 기사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애니첸이 어떻게 극우 음모론, 가짜뉴스, 반중 반북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요. 그 과정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핵 에너지 기업 이익과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체코 원전 사업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체결한 소위 매국 계약, 노예 계약의 실체가 폭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웨스팅하우스사는 애니첸의 IP3 인터내셔널과 오랜 사업 파트너로 일해왔고 2021년 미국에서 폭로된 사우디 원전 관련 불법 로비 사건 때도 함께 피의자로 미 의회 청문회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로비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며 트럼프의 장남과 마이클 플린을 통해서 불법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모스탄, 애니첸, 고든창이 도대체 왜 한국 전체에 관심을 갖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가? 저는 이것이 첫째는 정치적 이념적 이유이고 둘째는 경제적 사업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이유는 반중, 반북, 반공 이념의 확산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실현이 이들의 이념이자 목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입니다. 초대 회장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고 부회장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주역 하나회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월간중앙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심어준 사람이 김용현, 노상원, 그리고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의 하나회 인맥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저지른 친위 쿠데타의 진원지로 애니첸이 만든 이 단체를 추적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경제적 사업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니첸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인식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뼛속까지 비즈니스 응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십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에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한국은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반북, 반공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미국 내 군산 복합체들의 이권 그리고 핵 개발 사업의 이권 중에서 가장 큰 지분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저는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구구단체와 미국 구구단체들의 연관성은요. 한국 구구단체들은 미국 구구단체들을 아시다시피 거의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극우들이 트럼프를 움직여서 이재명을 몰아내고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의 권좌에 앉히는 윤 어게인, 소위 세이브 코리아를 실현시켜줄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경원, 황교안, 민경욱 등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하는 애니찬 행사에는 단골 손님처럼 거의 참석을 합니다. 정광훈, 소년보, 전한길 그리고 각종 극우 유튜버들은 애니찬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도 본인들이 시인을 했고요. 어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하는 날 한국과 미국의 극우들에게는 멘붕이 왔죠. 오전에 트럼프가 SNS에 숙청인가 혁명인가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국 기지까지 압수수색한다고 들었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이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제일 낫다. 우리는 100% 당신 편이다. 그리고 교회 급습, 미국 기지 급습 정보는 오해라고 확신한다. 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보수 경제진 블룸버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을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에서의 내전에서도 이기고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겨야 이 지긋지긋한 내란이 끝난다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미 극우 간 초국적 연대를 끊는 것이 깨어있는 재미동포들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극우들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해외 동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극우 세력은 반민주, 반평화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민주화, 평화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AOC도 있고요. 해외에서 12개 도시 55개국에서 해외 촛불 행동 그리고 해외 비상시국 행동 지부가 한국의 촛불 행동, 한국의 비상시국 행동과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 내 한인 동포 중심의 평화운동 단체들로 Women Cross DMZ, Korea Peace Now,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주한인평화재단, 그리고 미주민주참여 포럼, KPEC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가장 큰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의 적극 지지와 미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의 적극 지지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연락소 설치, 인도적 북한 방문 허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 미 연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계엄령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군을 가장한 2차 내란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발언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브래드 셔먼 의원과 45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 지지의원들의 숫자는 초당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인사에 대신해서 혹독했던 지난 겨울 그리고 더 혹독했던 비상계엄 상황을 함께 이겨내 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의 귀감으로 보여주신 광장의 시민들과 민주진영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한미 간 초국적 극우연대를 한미 간 초국적 민주, 평화, 진보 연대로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화해, 평화, 공동 번영을 이룹시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동규 변호사님 마지막에 좀 목이 메일 정도로 분심이 우러나오는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내전에 이기고도 뱀이 외교전에서 이겨야 이 지긋지긋한 내란이 끝난다는 박동규 변호사님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지금 이 줌 세미나가 기획이 된 거는 AOK 차원이라기보다는 비상시국회의, 전국 비상시국회의라고 한국에서 많은 원로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있습니다. 23년도 초에 1월에 함세웅 신부님, 이부영 선생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님 이런 원로 인사들이 제안을 해서 비상 시국에 정말 전국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비상 시국회의의 해외 특위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가 기획이 됐고 실행이 된 것입니다. 네, 거기에 많은 이제 공동 주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대담자로 모신 정태호 목사님 모시고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에서 상임위장도 하셨고 역사가 40년이 된 단체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쁜데요. 정태호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예장 통합 목사로서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관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29대 상임의장으로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상임의장을 했던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41대에는 정의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호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시기적절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그리고 일본을 가면서 또 중국에 특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가 아닌 정말 동반자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이렇게 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저희 모두를 자랑스럽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42년 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온 것은 저희가 여성운동, 여성신학이 발전하면서 그때 당시는 비판적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들을 이렇게 내면서 해온 일들이 저는 세우고 나서 뒤에서 흔드는 역할을 상당히 우리 국민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극우들의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정말 촛불 행동을 했던 그리고 비상 행동을 해왔던 우리 모두가 합쳐서 그 가짜 뉴스를 유발하는 근원지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 문제를 미국은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렇게 각자 맡은 지역에서 가짜를 색출하고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김한매 씨를 통해서 공보단 4,200여 명이 소송비 납부 완료자가 4,200명
아니, 420명입니다.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성 대표, 착수금 1,650만 원 부가세 포함, 송공 보수는 승소 금액의 15%, 회소 시 부담 1인당 최대 2만 원, 목적, 정강훈의 내란 선동 및 사회적 해악에 대한 민사적 책임 추궁을 묻는 그런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정강훈 관련의 핵심 정리는 어, 정강훈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이비입니다. 정치적 실패로 보면 자유의 마을 프로젝트로 비례대표 진출을 시도했지만 어땠어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유니버셜 명분으로 교회 지역 기반을 정치적 매개체화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교회 부지 알박기 및 확장도 좌절됐습니다. 인맥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돈줄 역할을 해줬다는 의혹을 본인이 내가 그런 돈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이 그리고 너 까불면 내가 죽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랬을 때 8개 그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에서 같이 해서 교단에서는 축출됐고 제명됐어요. 정광훈이. 그리고 이단 사입이다 하는 그런 저기를 했을 때 그때 가장 그 일을 적극적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손현보예요. 손현보가 이때부터 그 정광훈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리뭉술 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정광훈을 저희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하면 윤석열이 막아줬는지 하여튼 그 뒷배경이 그 판사를 다른 데로 지역으로 자천시켜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했고 정강훈을 다시 또 우리가 이 사람은 사입이다 하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했을 때 또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 사이비로 내몰 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와중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하나님 대행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아들과 며느리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보내서 그 장신대에서는 우리 교단 제가 통합 측 목사고 여성 목사로는 1호 목사로 19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제적됐어요. 왜? 그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아버지 교회에 가서 새벽 설교도 하고 또 수요 예배 인도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적발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돈 며느리 어머니까지 이권 개입에 연루해서 의혹돼 있고 손년보 목사든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강훈을 둘러싼 구조, 종교 권위를 도구하고 정치 권력화 시도하고 이것을 반복 실패하고 이권 개입 및 가족 인맥 네트워크 권력과 유착 의혹이라는 이런 네 축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한국에서 자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충식에 대해서 요즘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충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정말 그 기독교를 망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내란까지 아직 청산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인 최덕희 선생님 와 계시고요. 또 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인 정혜랑 선생님 와 계시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셔야 돼서 누구보다도 지금 현장 투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덕희 선생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혜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덕기입니다. 박동규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전국 비상시국회의는 전국 시국회의로 조직을 전환하면서 당면 사업으로 내란 청산에 관한 투쟁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내란 극우 세력들의 이념적 선봉대 배후가 되고 있는 한미를 연결하는 초적 극우 세력들의 실체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고요. 저희 투쟁의 사업에 이렇게 반영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투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드렸는데요. 예, 전국 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정혜랑이라고 합니다. 박동규 선생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참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여기서 12.12 사태 때 그거를 그 사진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은 저들 극우 세력 그리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의 극우 세력과 긴밀히 연관돼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아까 무슨 단체 이름은 제가 이제 잘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그 단체의 극우 단체 회장이 김진영이라는 사람 아주 새롭네요. 이 사람 아주 잊혀졌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전두환이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노태우가 됐을 때 쿠데타설이 여러 번 돌았던 사람 아니에요?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갑자기 쭉 날려버리면서 이제 하나의 청산할 때 날아갔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12.12 때 아마 수경사 무슨 단장이었는데 그 탱크 몰고서 한남동 앞까지 진출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인간들이 계속 이제 이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승만 독재 물리쳤고 전두환 군사 독재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 독재를 물리쳤죠. 그리고 그때마다 또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열기가 뭐 식어진 듯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열기가 다시 고조된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극우 내란 세력은 이 땅에서 박동규 변호사님 잘 정리하셨는데 과연 이 땅에서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청산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지지 이런 거를 받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종전이 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의 굳건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거기에 고국에서는 굉장히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도 뉴욕, 뉴저지 비상시국회의 김상민 대표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에 오셨고 저도 뉴저지 갔을 때 뵙고 뉴욕 갔을 때 뵙고 같이 투쟁되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이가 쫓겨나기 전이었죠. 그러기 전이었는데 같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우리 동포들과 저희들과 연대를 해서 내란 청산을 완전히 이루는데 같이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줌 참여하신 분들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범주님이 손 들은 거 맞아요? 반갑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모스탄이 방문을 했을 때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유언비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당국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별일 없이 다시 출국을 해버렸는데 그게 그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모스탄이 했던 그런 국내에서 발언한 것들 말입니다. 네, 간단히 답변 드리면, 명예훼손은 미국에서는 민법이에요. 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고, 형사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저도 이번에 모스탄 덕분에 배우게 됐는데, 형사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죄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게 형사법입니다. 물론, 그게 유죄가 되면 민법으로도 피해자들이 그 보상금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근로나 단체들을 통해서 모스탄을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입국을 금지시켜라. 그 한국 그 이민법 또 비자법은 미국보다 사실 더 엄한 측면이 있어요. 절대로 정치와 관련된 어떤 발언이나 행사도 하면 안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정치 발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겠다고 선포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갔고, 한국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극우 집회 다녔고, 그런 것이 이미 있는데 왜 두 번째 입국 허가까지 했는지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모스탄이 체포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위 순교자 코스프레, 박해받는 어떤 인권 활동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미국 극우와 한국 극우들에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입국 금지와 또는 형법상 그 고소고발 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핵진 목사님 지금 접속해 계신데요. 네, NCCK 통일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네, 나핵진 목사님 혹시 마이크 좀 키시고 이 전광훈 부류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박동규 변호사님 뉴욕에서 뵙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SNS를 통해서 또 박 변호사님이 또 우리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셔서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아까 정태현 목사님이 잘 말씀드리셨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주의가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뭐 유럽이나 또 동남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극우주의가 지금 준동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말 한 국가의 운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우리 한인들만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포럼을 했는데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라는 신화의 폭력인데 한국의 인종주의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는데 미국의 학자들하고 국내 학자들이 함께 글을 써서 책을 냈고 또 11월 달에 또 책 한 권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WCC에서 함께 참여하고 CCA, 또 필리핀, 일본, 또 카나다, 미국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교회가 사실 극우주의에 굉장히 지금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자고 포럼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가시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교회는 교회 쪽으로 하되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쪽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극우주의를 극복해 가야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내전을 극복하고 또 대미 외교전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해서 내란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분단을 극복해내는 방향도 되고 대한민국의 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이루어내고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화를 견인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살리는 일이고 또 세계에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함께 줌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의연 선생 또 이렇게 열심히 AOK에서 활동하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현숙 미공여 액터님 질문 있으신 손 드신 거죠? 네, 말씀해 주세요. 박동규 변호사님, 아까 프레젠테이션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너무 잘하셨고, 저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스팟라이트를 안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와중에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줌 미팅 참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한반도 평화에 또 관심이 많고 조금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는 좀 오늘 여러 주제 말씀들이 있었는데 범위를 좀 한정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특히 트럼프 이재명 년간에 우리가 더 이상 80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 평화 협정을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박동규 변호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는 좀 극우 보수 쪽에 이 기독교 세력이 상당히 깊게 인발부해 있고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상회담 전에 그러한 무례한 3시간 전 발표라는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앞으로 전개해 나갈지 심히 관심이 깊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고 계시고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선 박사님, 뉴욕에 계실 때도 뵙고 지금 아틀란타 조지아 가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개 있죠. 미국의 극우들은요, 제가 파면 팔수록 골리앗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돈과 그 다음에 트럼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이번에 우리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자마자 워싱턴에서 나온 축하 메시지가 축하인데 축하 아닌 이상한 축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공정한 선거였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축하 메시지입니까? 이재명이란 말도 안 들어가고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고 이상한 메시지였잖아요. 틀림없이 거기에는 극우들의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3시간 동안 나왔던 그 SNS의 숙청, 혁명 이야기는 역시 극우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만큼 그들이 권력과 가깝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돌멩이 또는 짱돌이 뭐냐 했을 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2번째는
조미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제 정상회담으로서 이미 극우들의 존재에 반의 기반이 무너졌죠. 예.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고 가짜 선거, 가짜 대통령. 그래서 re-election, 재선거를 해야 된다. 윤석열이여 돌아오라. 이런 걸 외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대통령, 나는 100%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들의 그야말로 보스 또는 오야붕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의 기반이 반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멘붕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은 역시 조미 정상회담까지 되면 그들의 반북, 반중, 반이라 그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협중, 협북 이념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가기 위한 다리는 뭐냐? 저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뭐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저는 독립운동 시기에 그 우리 선조들하고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너무 많이 감수하면서 싸워왔던 우리 선배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었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80년대 제가 대학생 때 백악관에 가서 또는 유엔 앞에 가서 10명, 20명 모여서 종전선언하고 이산가족 만나게 해라. 그 평화법안 해라라고 정말 울부짖듯이 우리가 외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 법안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회담이 시작하는 조짐이 있자마자 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한 100명 정도 공동 발의 자가 생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코리아 나우 뉴스라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인가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손을 들어주셨네요. 한종만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토론토의 한종만입니다. 일단 박동규 변호사님 좋은 강연 잘 들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미주에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세세한 정보들을 올려주셔서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고 예, 예. 하나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안 됐는데, 100일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마 미국에서의 그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어떤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또는 이 한인단체, 또는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라든가, 이 어떤 현 정부의 흠집을 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박동구 변호사님이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웹사이트 상에 해주고 계세요. 누가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고 미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objectivity한 그 비교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한국에 있는 비상시국이 좀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스크린을 좀 하셔가지고 그걸 한국 언론의 뭐 유튜브 언론이라든가 뭐 요즘 유튜브 언론이 대안이니까 그쪽에 좀 부지런히 뿌려서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극우의 움직임의 허상을 알리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뭐 다양한 그 뉴스라든가 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접하고는 있지만 비상시국 내에서 갖고 있는 그 관점에서 좀 한국의 어떤 가짜 뉴스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 매체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또 교민사회에 뿌려주시면 그런 걸 좀 받아서 박동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그걸 또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고 뭐 저 같은 사람도 해서 뭐가 팩트고 아닌지를 좀 부지런히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은 언론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한국에서 지금 같은 그 종편 탄생 이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다면 비상계엄 못 일어났을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국이 환경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파워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런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되면서 예전 같은 이제 힘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혜랑 선생님이 추진하시는 조선일보 폐간이라든가 보수 언론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지적을 해서 그 영향력을 위축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커다란 어젠다니까 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해외에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한국에선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10원어치씩이라도 확대 재생산을 시켜나가는 그런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동구 변호사님한테는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정보가 많이 올라와서 어떨 때 머리가 아파요. 그걸 다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지금 서머라이즈도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을 요즘 많이 절약이 되고 정말 감사드리고 박동규 변호사님 좀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계랑 선생님 아직도 그 조선일보 앞에서 폐간 운동 뭐 수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저도 한국 갈 때 가끔씩 들리곤 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 사회가 특히 이재명 정부가 5년 이후에 또 연장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지형을 바꾸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그 돌을 하나씩 놓는 의미로 이런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작은 개인 유튜버들이 자꾸 활동을 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 지형을 바꿔나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저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더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 현장에도 비상시국회의 중요한 핵심 인원들이 와 계시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김치만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요. 정혜랑 선생님 여기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일보 폐간 시민운동을 한국에서 매일 하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벌써 2,500일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주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해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뉴욕 뉴저지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제 지금은 시국회의죠. 시국회의에서 조선일보 폐간을 시작하자는 걸로 결의가 났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 미 동부에는 조선일보가 없습니다. 서부에는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부에는 조선일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뭘 하기가 좀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건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AOK가 LA에 수가 있는데 저희 빌딩에 조선일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뭐 1년 버티지 않을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과거에도 몇 번이나 미주 진출을 시도했다가 미주에는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워낙 그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그냥 퇴출당하고 했는데 이번 조선일보 그 팀들은 로컬 기사를 아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남가주의 한인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그 생존
전략인데 LA의 조선일보가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5년 이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일보 폐간운동을 미주 지역에서 한다면 LA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연대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발언 하나 드릴게요. 예, 네. 박동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청년회원 강태영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재미 노동자 투쟁연대나 재미 양심수 후원회 같은 미주 동포들과도 연대하고 있는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신규 청년 활동가 3기 교육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그 수료 과제로 사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극우 연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문화 전쟁에 관해 가지고 좀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제 발표 추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말씀하신 어떤 CPEC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게 돼가지고 제 생각과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게 질문이 될지 의견 교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각지 분들 시간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극우의 그런 어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문화 전쟁 이것의 핵심이 제 6번째 전장이 사람의 그런 어떤 뇌에서 작용되는 그 의식을 놓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인지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쇼폼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릴스라든가 유튜브 쇼츠 같은 것으로 이제 대표되는 거기에서 현대 생활로 바꾼 그런 어떤 대중의 이 뇌를 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극우적이고 관동적인 내용, 자본주의 사회라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보수적인 가치를 특히 이 극우 진영이 파쇼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획책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트럼프의 격대 재선이라든가 윤석열의 당선 같은 것이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극복에서 주된 그런 어떤 대상과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 즉 모순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바늘방석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제대로 하면은 주창 하나에도 이제 찔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의식의 쟁탈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 어떤 대항하는 그런 어떤 밈이라든가 그런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의식 쟁탈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반대하는 반파시즘 그런 어떤 대중을 조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사실 제가 제출할 과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인지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선전 홍보전의 그런 어떤 현대화 그래서 어떤 그 극우 CPEC이라든가 어떤 극우의 그런 거에 대항하는 식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초정파적으로 연대하는 그 핵심을 그런 식으로 좀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해나가야 될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동규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드릴게요. 네. 방금 발언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뉴욕의 김상민 선배님, 그리고 뉴욕의 김치만 선배님, 특별히 경의를 표합니다. 뉴욕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기간 동안에 우리 집회를 이끌어주신 두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캐나다에 계시죠? 한종만 선생님, 코리아 나우 뉴스 많이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T 쪽에 재주가 없어서 영상을 못 만드는데 우리 한종만 선생님 영상으로 짧고 이해하기 쉽게 시사 뉴스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AOK 한국에서 질문하신 우리 청년분, 저는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네요.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가장 큰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글 쓰고 좀 탐사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조현수 선생님이라고 아까 에코님 워싱턴 DC에 계시는데 그 청년들 또 2세들하고 실질적인 활동가로 상근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교류하시면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자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면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미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무슨 보유국 하지만 뭐니 해도 대한민국은 민주시민 보유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아까 발언한 우리 강태영 청년대원은 올 10월에 뉴욕에 갈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3명 청년회원을 미국에 데려가서 청년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뉴욕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뉴욕, 워싱턴, LA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갈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다 좀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시간상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산에서 노치수 선생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최성주 선생님도 공동 호스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은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좀 화면을 켜주시면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념 촬영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은 미 동부 시간은 밤이고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겁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